네,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귀하신 분 모시고 테이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 김헌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그 인사성 아주 바르신데, 김헌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호고등학교 졸업하셨고,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셨고요. 미국의 텍사스대 교수를 하셨고, 지금 청주대 체육국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근데 제가 알기로 청주대가 예전에 청주대 그 체육교육과로 예. 알고 있었어요. 네. 그새 바뀌었습니까? 예, 사실 이 청주대학교는 60, 70년대 서울 수도권의 경희대학교, 네. 영남의 동아대, 호남의 조선대와 함께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가던 전통의 민족사학이었습니다. 아. 예, 중부권을 대표했던 대학이죠. 지금까지 역시 계속 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그 학과의 특성이라든지 커리큘럼, 인재 육성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그 청주대 부임을 언제 하셨어요? 2011년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돼서요. 올해로 13년째 맡고 있습니다. 오, 13년, 그럼 30대 초반에 네. 대학 교수를 시작하셨다는 거니까, 능력이 대단하셨다. 감사하게도 그냥 잘 불러주셔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 전공을 어떤 걸로 하셨던 거예요? 학부 때는 체육교육이었는데요. 네. 공부하다 보니까 스포츠 산업의 그 미래 가능성, 확장성이라든지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고 스포츠 산업으로 석사 박사 때부터 방향을 좀 돌렸습니다. 아, 네. 오늘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도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에서 보시듯이 상당히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몸매인데. 감사합니다. 그 체육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육상 선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회도 나갔었고, 태권도는 뭐 꾸준히 7, 8년 정도 연마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저희 또래의 그 마이클 조던 세대라고 하죠. 농구에 심취해 있어서 네. 청주 시내 그 농구 리그도 네. 참여하고 막 그러다가 체육과에 인연을 닿게 됐죠.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체육 특기자로 간 건 아니고 간 건 아닙니다. 그냥 시험 봐서 가신 거고. 사실은 예. 너무 노느냐고 농구하고 이것저것 노느냐고 공부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좋은 학교는 가고 싶었고 예. 좋아하는 건 스포츠고 근데 스포츠로 하면 스카이를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체육교육으로 아예 진로를 틀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육교사 말고는 체육계 진로가 좋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기자는 아니고 운동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능 성적 갖고 성적으로. 네. 아니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더 좋은 학교를 가셨어요. 이거 아닙니다. 놀아서 예. 모델을 가셨으니까. 아닙니다. 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스포츠 산업을 전공을 하신 분이어서 2027년에 네.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가 충청권에서 열리잖아요. 네. 상당히 빅 이벤트이고 충북에서 뭐 국제대회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회를 유치하게 됐는데 이 대회 어떤 대회고 의미가 좀 있는 대회입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죠. 근데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를 찾기는 그 기름입니다. 근데 이 대회가 1959년 토리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에 그 대학생들이라는 엘리트층들이 네. 이 사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귀족 리더십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어쨌든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장을 만들게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 대회가 시작이 됐고요. 2027년 그 충청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 약 33,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순차가 약간씩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요? 네. 예. 하게 되면은 뭐 대략 한 150개국에서 한 15,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상당히 큰 대회군요. 예. 그런데 이제 좀 걱정이 보니까 뭐 개막식도 딴 데서 하고 폐막식도 딴 데서 하고 예. 그 경기도 몇 개 안 열리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MBC 나가셔서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거 2027 대회가 충북이 맨 처음에 제안을 하긴 했는데 이거 알맹이 없는 거 아니냐 걱정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좀 지적이 있는 거죠? 예,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선택 종목 3개와 필수 종목 15개의 그 종목 배분이라든지 개폐식이 지금 상당히 좀 공평하지 않다라는 느낌이고요. 사실은 정말 그 실속 있는 종목들이나 좋은 이벤트는 충청북도 하나도 유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축구 같은 거는 뭐 경기가 열리긴 하는데 그게 정식 경기예요? 아닙니다. 연습 경기예요? 연습 경기장만 있고 그 경기는 충남, 세종, 대전에서 이렇게 나눠 개최됩니다. 아, 이제 실제 경기는 딴 데서 하고 네. 청주랑 뭐 증평은 예, 연습 경기장, 보조 경기장 개념으로만 보조 사용합니다. 예. 아, 그거 조금 실망스러운데 아주 인기 그 종목인데. 네. 저는 그거 좀 실망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거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있는 이제 독일에서 다음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네. 2025년 대회도 아직 종목이 정확하게 그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타임 스케줄대로 간다면 2025년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죠. 2025년까지 이 4개 지자체가 서로 잘 협조하고 협의해서 정말 합리적인 그 대회 배분, 그 뭐 개최 스케줄을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걱정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대회 준비 기간, 시설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네. 인천 아시안 게임이나 평창 올림픽 때 사례를 보면 시간짜리 열기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가 적어도 손해 보지는 않게 더 뺏어오는 거는 뭐 옳지 않고요. 손해 보지 않게 잘 준비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돈은 똑같이 낼 거 아니겠어요? 예, 돈은 똑같이 그리고 냅니다. 실수도 못 차리면 그것도 요새 맞습니다. 김영환 지사님도 이와 관련해서 좀 뭐 바꾸겠다 그런 생각을 네, 이제 갖고 계신 것 지사님의 같아요. 그 생각은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사님께서 아주 잘 보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준비했을 때 당시에 그 정권과 그 지역 정세, 정치적 환경들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막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새 까보면 충북이 알게 모르게 손해를 그동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게 그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알바라서 또 화도 났고 그래서 빨리 그 우리 집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딴 사람 거 뺏어오진 않더라도 네, 그냥 있는 걸 뺏겨서는 안 되지 안 된다고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뭐 댐이 2개나 있는데 물도 제대로 못 쓰고 아주 이러는 현명한 거랑 지적이시겠죠. 같이 보면은 그죠? 네. 2027 대회도 잘 좋게 충북이 들러리게라는 말 안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스포츠 산업 전공하셨다는 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교수님께서 e스포츠 대회 네. 이거 한번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e스포츠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게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뉴욕발 증시위 사태죠. 이때와 2010년도에 이제 SNS 플랫폼 뭐 온라인 시장이 커져가면서 기존에 쓰던 그 비디오 게임 컨텐츠 시장이 네.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PC방 문화 때문에 발전했던 그 e스포츠 문화가 있었거든요. 네, 네.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죠. 어쨌든 이 시장이 커지는 게 스포츠 산업계에서는 지난 12년간 큰 이슈였는데 네. 이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전자화폐, 이더리움이라든지 크립토 같은 것들과 결합을 하면서 이 스포츠 시장이 이 스포츠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계, 온라인, 모바일 업계의 판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아, 그래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버린 거죠.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글로벌 이 국제사회가 이 부분을 성장의 폭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요. 지역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업체들이 특별한 혁신적 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템, 그 다음에 추진력을 갖지 않는 이상 세계 무대로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 세계 대학 경기 같은 경우는 네.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다른 조직체들이 국제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방 문화 때문에 e스포츠 무대에서 국제 사회에서 e스포츠 최강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 네. 충분히 컨텐츠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BTS나 기생충처럼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잘 가공만 하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그 2027 대회에 e스포츠 종목을 넣으면 좋겠다? 꼭 넣어서 네. 우리 지역 기업들이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네. 네. 근데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 e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거랑 암호화폐랑은 뭐 어떻게 연결이 된 거예요? 요거는 좀 복잡한 구조인데요. 네. e스포츠는 사실 이제 스포츠 산업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베팅이 걸려 있습니다. 배팅. 승부 예측에 의한 뭐 복권 사업 같은 거죠. 이 암호화폐의 개념들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화폐 거래, 이 베팅의 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e스포츠하고 결합하는 구조가 유전적으로 DNA상 아주 밀접한 관계가 그래요? 있죠. 그래서 쉽게 같이 공생해서 모바일 온라인 문화의 성숙과 함께 갔습니다. 계속. 그럼 오프라인에서 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보면 그 광고판에 그 베팅하는 크립토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네. e스포츠도 네, 그쪽이 이미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리미어리그의 보드판 광고에 등장할 만큼 이미 오프라인까지 뛰어쳐 나온 상황까지 갔죠. 온라인에서 너무 커졌으니까. 상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e스포츠가 그냥 PC방에서 게임하는 게 아닌군요, 이제는. 네, 구체적으로 너무 산업화돼서 네. 그걸 또 육성할 필요도 있고 예. 그런 계기가 2027 충청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아주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잘 결합을 해서 새로운 전기, 획기적인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7 세계 대학 경기대회 얘기도 했는데 네. 뭐 우리 지역 얘기를 좀 돌아가서 지역 스포츠 또는 스포츠 산업, 뭐 프로축구도 이제 생겼는데 네. 이게 좀 어떻습니까? 스포츠 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제일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뭐냐면 스포츠를 여전히 이제 구시대 엘리트 스포츠 정도, 전문 체육인 정도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스포츠를 산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래봐야 이제 박찬호, 박세리 선수 같은 박지성, 쓰리박이라고 그러죠. 네, 그 세대부터 시작됐던 거고 그 전에 이제 서울올림픽부터 시작됐던 건데 충청북도는 좀 늦은 편이었죠. 어쨌든 그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과거 10년 동안 그 인류 진화 속도의 2배 이상 빠르게 스포츠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3배 정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예. 이것이 미래에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이제 어차피 인류가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노는 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문화산업이라는 건데 문화산업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또 사람의 집중력이라든지 영향력이 큰 것을 이제 스포츠 이벤트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든지 피파 월드컵 같은 게 이제 집중을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 산업을 충청북도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안타까운 건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2013년 대선 대통령 선거 당시에 충청북도에 4조 원 규모의 국가 그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네. 스포츠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청주에 이제 100만 평 규모로 4조 원을 투입해서 스포츠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였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진행하려고 하니 정부에서 제안했던 지자체인 충청북도에서 지지부진했던 거죠. 준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백지화 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 사업을 제가 기획했던 건데 그것만 됐어도 제가 그 기획을 할 때 당시에 충청북도 도민이 향후 그 세수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뭐 그런 신뢰가 있는 것처럼 최근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들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부의 그 스포츠 산업 정책, 이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또 지자체들과 물밑에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참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서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지역에 그 공장 많이 유치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공장만 오는 게 아니라 탄소도 같이 오고 환경도 파괴돼야 맞습니다. 되고 더 지역 소득 역외 유출도 심하고 여러 부작용도 많은데 네. 스포츠 산업이야말로 네. 진짜 굴뚝 없는 그런 그렇죠. 황금알 낳는 산업인 것 같아요. 정확하다고 그죠? 생각합니다. 그걸 좀 더 많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준비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새로 지사님, 시장님 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저 교수님 모시기 전에 이제 나름 조사를 해봤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하시나, 연구는 열심히 하시나 했더니
논문을 상당히 많이 쓰시던데요. 예. 특히 요새 그 e스포츠 관련된 논문이 상당히 많고 네. 스포츠 산업 분야에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요새 연구 분야가 그쪽입니까? 처음 스포츠 산업을 공부할 때 당시에 미국의 이제 교수 이제 연구원으로 갈 당시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왜 스포츠 산업을 공부하려고 하니? 네. 제자로 받아들일까 말까를 고민하실 텐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포츠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지금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으로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내 고장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속 그쪽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연구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재밌는 주제도 많이 있어서 저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옛날 거를 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예. 교육감 후보를 사퇴한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그래서 아니 언제 출마를 하셨었나? 뭐 이런 출마하지도 않았는데. 출마 안 했는데 안 한다고 네, 얘기를 한 불출마라고. 거예요? 그게 언제쯤 얘기입니까? 2014년도 이제 세월호 사건 있을 때 당시에 그 슬픈 교육감 선거였죠. 그 당시에 그 유력한 후보였던 김병욱 전 교육감이시죠. 그분이 네. 이제 진보 쪽에서 단일 후보로 나오셨고 보수 후보 쪽 8, 9분이 이제 난립을 한 상태였는데 네. 그분들을 후보를 단일화해야겠다는 어떤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화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는데 대변인 역할을 맡아서 언론에 노출되는데 뜻밖의 학부모단체에서 네. 김원일 교수를 교육감 후보로 만들어야다는 이렇게 주장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게 또 기사화가 됐고 네. 출마하지 않았는데 동아일보에서 치러진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고 아, 그랬습니까? 근데 여론조사에서 또 뜻밖의 선전을 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보다. 특히 제가 차지했던 표가 김병호 교육감 지지층을 제가 잠식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가지고 그럼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진보 측을 이기는 보수의 후보로서 그 뒤로 교육감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제가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출마는 아예 안 하셨던 거고. 자질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뭐 10년 전 가까이 되는 거니까 좀 네. 젊으셨고. 38살, 9살 때 얘기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즘은 다시 또 총선이 내년이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총선 후보 중에 한 분으로 거론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네. 좀 생각이 있으신 거죠? 이 어떻게 된 거냐면 2020년 이제 총선 때인데요. 지난 정권에서 체육계의 또 다른 거대한 나름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안 좋은 부분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발견하고 체육계의 그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체육계에서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 나서서 이거를 좀 고쳐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하고 서명을 받아서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비례대표 등록을 시키는 어떤 상황까지 갔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 한 정당의 비례대표로 지원을 하게 했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몇 번 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네. 번호 쭉 있는데 네. 못 받으셨고. 예. 준비 없이 그냥 체육계에서 그냥 밀고 돌아간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체육계 다른 인사가 12번으로 당선이 됐죠. 네. 어쨌든 그 뒤로 체육계 열심히 현안을 이제 살펴보던 도중에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마지막 종착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좀 준비를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처음 밝힙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예. 소셜미디어 테이에 테이 라이브만 나오시면 다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아, 분이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긴장하실 것 같아. 기존의 정치. 제가 듣기로는 청주 청원에 네. 국민의힘 쪽으로 예. 출마를 하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쪽에 마음을 좀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어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냥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주소지가 오창입니다. 오창에 사세요? 네. 그러시구나. 오창에 그 인구도 많고 예. 진보 성향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도 많던데. 민주당 우세한 지역이죠. 우세한 예. 지역이죠. 예. 네. 변재일 의원님은 지금 그쪽 당내에서 도전자들이 생기고 이쪽은 그 당협위원장이 김수민 전 의원님이신가요?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홍보위원장으로서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네, 도전자 입장에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쪽에 교수님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려고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 총선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시군요. 정치를 이제 하겠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이제 스포츠인으로서 또 스포츠 산업계 쪽의 전문가로서 국가에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혹시 뭐 다른 뭐 가족적인 배경이라든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기관, 정부 조직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민주사회, 법치주의 사회에서는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입법을 하기 위해 입법 자료를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도와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봤는데 네.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저와 똑같은 생각, 저희 스포츠계의 현안 문제들을 똑같이 고민하시는 분이 있지 않는 이상, 없는 이상 그걸 고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청주에 와서 11년째, 12년째, 13년, 이제 13년째 살면서 그다음에 이제 오창 가서 한 5년째 살고 있는데요. 지역 문제, 특히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공군부대 소음이라든지 학교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들을 도대체 지역 정치인들이 왜 해결하지 못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기고를 했고 지역 정치인들 도대체 뭐 하냐. 그래 많이 비판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가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분석해서 언론에 보내드리거나 지자체에 보내서 개선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데 이게 한 명의 교수 특히 체육 전공 교수가 한다는 게 이게 벽에 부딪힙니다 자꾸. 네. 체육과 교수가 뭘 알아? 뭐 이런 선입견이죠. 편견이 좀 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 구조에서는 입법 활동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 지자체 단체장들을 견제와 감시하는 상태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입법을 통해서 스포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어도 결국은 국회의원 직접 출마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절실하네요. 그죠? 네. 뭐 입신양명하겠다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려고 했으면 솔직히 교육감이 좀 낮죠. 아직 선거 안 치러졌어요? 교육감 쪽으로 갈 생각은 없어요? 지금 제가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방선거 있잖아요. 다른 시장 그건 도지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권력과 행정집행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 능력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법이 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시는 분들 돕는 것, 나쁜 길로 가는 걸 막는 게 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창 아파트 요새 내렸겠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양쪽이 팽팽한 대립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공급 관련 판매자 측과 수요자 측이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 변화는 좀 천천히 올 것 같습니다. 오창은 지역 주민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죠. 급격한 변동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저희 동네 많이 떨어져가지고. 급격한 변동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활, 주거 생활.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안정되게 있어야. 맞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천천히 내려도 천천히 했으면 그렇게 해야 좋겠습니다. 되는데 너무 급등을 하니까. 특히 젊은 분들은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천에서 어릴 때 왜 오셨어요? 출마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진천에서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면요. 네. 청주로 고등학교 진학하는 게 이제 문화였습니다. 저도 계산해서 청주로 왔습니다. 네. 공부를 잘한 건 아니나.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셨구나. 네. 그렇지. 유학 오셔서. 네. 거기서 이렇게 사시고. 또 유학을 서울로 가고, 또 유학을 미국으로 가고, 계속 유학 인생입니다. 미국에 아까 보니까 텍사스 대학교 교수를 하셨는데. 왜 오셨어요? 이게 처음에 갔을 때 교수하러 간 게 아니고요. 연구하러 갔었습니다. 포스닥터 과정이라 박사 과정을 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교수의 기회까지 얻게 됐죠. 그래서 학위가 국내 학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던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 누님들이 다 미국에 사시는데 아버님 혼자 한국에서 계시고 아버님을 차마 이렇게 놓고 혼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모시려고 왔고 오자마자 원서를 냈는데 여기저기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청주대학교에 이렇게 임용이 잘 되었습니다. 그 좋은 대학교가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바로 이렇게 학교에서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인재께서 지금 청주대를 잘 지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2027 세계 대학 경기대 준비와 관련해서도 교수님의 역할이 클 것 같고, 지역 스포츠 산업 육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마지막으로 청주대 학생들 또 뭐 지인들 저희 라이브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리 청주대학교 학생들 뭐 늘 말하지만 저희 학생들한테 제 자식 같은 제 자식입니다. 제 자식이니까 우리 아이들 참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스포츠인들 우리 스스로 변해서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스포츠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를 생각하면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춘기 도시 같습니다.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통 참 견뎌내기 힘들죠. 우리 청주시가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해서 행복한 도시, 행복한 시민들 이게 만들어내도록 제가 두 발로 열심히 뛰어서 최선을 다해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도 잘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딸 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럼 몇 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 예. 예.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